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읽어드리는 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준서와 은하가 한 캠퍼스에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준서가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시험을 잘 봐서 의대에 합격을 했고, 은하는 수의학과에 추가 합격을 했죠.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경험자예요. 제가 성균관대에 성균관에 제가 합격을 처음에는 떨어졌는데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고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거기 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얘기도 여기서 좀 해드릴게요. 제 얘기도 소설 같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늘은 사랑의 기억들 차례예요. 읽어드릴게요. 준서야, 대학 생활은 어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영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크지 않게 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과는 확실히 달라요. 친구는 좀 사귀었어? 친구들이 제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고요. 잘 됐다. 근데 그 친구는 찾아봤어? 누나, 한국대 합격생 중에 그 친구는 없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렇다고 포기할 준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찾아야죠. 어디에 있든 꼭 찾을 거예요. 그래, 나도 준서가 그 친구를 찾기를 바라. 난 용기가 없어 사랑을 잃었지만 너는 너의 사랑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신영은 앞에 놓인 김이 나는 커피잔을 들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아, 날씨 좋다. 바다 보고 싶다. 신영은 빈 강의실 창가에 앉아 교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신영은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미팅도 하고 MT도 가보고 자유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4학년이 될 때까지 그 흔한 동아리 하나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 한 번도 과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었다. 집안 분위기는 엄했고 이미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는 큰오빠나 언니조차 신영을 꼭두각시 취급했다. 그런데 5월의 교정은 그런 23살 신영의 마음을 들쑤셔 놓았다. 학교 교문을 나서면 신영을 기다리고 있는 경호원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신영은 생각만 해도 답답했고 오늘만큼은 자유롭고 싶었다. 5월의 꽃바람은 신영에게 하늘하늘 속삭였다. 오늘 아무나 걸려라 제발. 신영은 오늘 아무나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상관없었다. 누구라도 친구가 되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다. 꽃바람이 신영의 얼굴을 간지리고 지나가는 걸 신영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경호원들이 신영을 찾으러 강의실로 올 것이었다. 한 번도 경호원을 따돌려 본 적도 없었고 아버지나 오빠 언니들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는 신영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 신영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싶었다. 아, 바다가 보고 싶다. 창밖에 시선을 두고 있던 신영이 연신 바다 타령을 했다. 바다 보러 갈래? 갑자기 강의실 뒤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이야. 신영은 빈 강의실로만 생각했었는데 누군가 신영의 말에 대답을 해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답이 나는 쪽으로 가보니 이번에 제대를 해 복학한 민혁 선배가 의자를 몇 개 이어 자고 있다가 신영의 얘기에 대답을 한 거였다.
선배님, 바다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가야지. 가자. 누워있던 민혁이 상체를 일으켰다. 예? 신영은 이 상황이 놀라웠다. 가자고. 민혁은 신영에게 당장 가자고 재촉했고 신영은 얼떨떨해서 있다가 민혁에게 손을 잡혀 민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선배님, 선배님 저 앞문으로 가면 경호원들한테 잡혀요. 점점 정문 쪽으로 다가가자 신영이 손을 빼려 했다. 그래? 야, 너 대통령 딸이라도 되냐? 너 빼돌렸다가 나 뭐 안기부에라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사실 오늘 내가 바다가 보고프다. 갈래 말래? 신영은 마음을 혼잣말로 얘기했을 뿐인데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민혁은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신영이 산별그룹의 막내딸이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다. 선배님 저 가고 싶어요 바다. 신영은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결심했다. 그래? 그럼 가자. 뒷문으로 빠져나와 민혁의 흰색 낡은 차 앞에 선 신영은 웃음이 났다. 아하하, 선배 이거 굴러가요? 뭐야, 내 MR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앞으로 5년은 더 타야 돼. 우와,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기네스북에 오르면 좋지. 이 녀석 이래봬도 잘 달려. 신영은 재미나다는 듯 웃음을 흘리며 흰색 포니 문을 열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바다. 민혁은 힘주어 말했다. 야호, 흰둥할매 출발! 흰둥할매? 하하하하. 민혁이 바다라는 말에 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오늘 바다에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바람이 아까와 달랐고 거리가 달랐고 하늘색이 달랐다. 또 사람들의 표정 또한 달랐다. 이렇게 털털거리는 차를 타본 적이 없는 신영이었다. 신영은 웬일인지 자꾸 웃음이 났다. 신영은 차창을 내리고 손을 밖으로 뻗었다. 손가락 사이로 가늘게 빠져나가는 바람을 느껴보았다. 뭐지? 이 느낌은? 신영은 이 처음 갖게 된 느낌이 낯설었지만 민혁은 신영이 하는 양을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차 안에 가요 테이프를 틀었다. 클래식만 듣던 신영은 가사가 다 들리는 가요를 듣게 되니 마음이 무지 편했다. 같은 시각 신영의 경호원들은 학교를 다 뒤져도 신영이 나타나지 않자 비서실에 보고를 냈고 비서실을 통해 강 회장은 신영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아가씨 창 닫으세요. 고속도로 진입하면 속도 낼 거예요. 우와 신나겠다. 그런데 선배님 저 아가씨 아니고 강신영이에요. 알겠습니다 후배님. 내 에마가 달릴 거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이렇게 털털거리는 차가 달린다니 신영은 신기했고 궁금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진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130에서 140 그 이상도 밟았다. 우와 선배님 신나요. 아하하 이거야 이거. 스피드를 좋아하는 민혁과 낡은 포니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3시간도 채 안 되어 속초 해변에 닿았다. 해변은 한산했고 시야에 몇 사람 보이지 않았다. 신영이 잠깐 바다를 보고 있는 사이 민혁이 검정 봉지 하나를 들고 나타나 바다 쪽에 향해 앉았다. 검정 봉지에서 민혁은 소주를 꺼내 비틀어 마개를 열고 작은 종이컵에 한 잔 따라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신영에게 맛동산을 뜯으라는 듯 건넸는데 신영은 얼결에 맛동산 봉지를 뜯어 한 개를 자기 입에 넣었다. 민혁이 웃음을 터뜨리자 신영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푸하하. 둘은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웃었다. 신영은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에서 나는 짭조름한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고 새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 주는 자유를 만끽했다. 선배님은 왜 바다에 오고 싶으셨어요? 신영이 민혁을 맑은 눈으로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일이야. 어머, 죄송해요. 저는 신영은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당황했다. 괜찮아. 민혁은 소주 한 잔을 더 털어놓고는 모래바닥에 그냥 누웠다.
그리고는 손을 눈 위에 얹었다. 신영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소주를 한 잔 조심스럽게 따라 마셨다. 쓰다. 신영은 민혁을 두고 파도 가까이로 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 놀았다. 혼자서도 까르르 웃으며 노는 신영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했다. 민혁은 그런 신영을 혼자서도 저렇게 잘 놀 수 있나 싶어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영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민혁은 잠이 든 신영을 위해 음악 소리를 줄여주고 뒷좌석에 있던 자신의 잠바를 신영의 몸에 덮어주었다. 서울로 들어서는 톨게이트에서 눈을 뜬 신영은 밖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면서 울컥했다. 도곡동 아무데서나 내려주세요. 신영이 시선을 밖에 그대로 둔 채 말했다. 깼어? 도곡동이 다 니네 집이야? 그냥 아무데서나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 신영은 혹시나 집안 누구라도 민혁을 보게 될까봐 민혁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순간 신영이 자기 집 동네에 들어서자 다급하게 말했다. 야, 좀 기다려. 뭐가 그렇게 급해? 선배님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신영은 차가 서자마자 황급히 내렸다. 나 참 저렇게 급할까? 신영이 내린 자리에 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 민혁이 집어드니 동그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신영을 부르려고 하니 이미 신영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내일 학교에서 돌려줘야겠군. 준서의 발길은 어느새 놀이터에 다 와가고 있었다. 이제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된 준서였다. 은하는 오늘 과외비를 받아 지갑이 두둑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거리며 엄마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김준서가 보이자 준서하고 마주칠까봐 살짝 피해 걸었다. 꽁지머리네. 저 녀석은 나하고 악연이야. 은하는 그때 은하의 지갑을 노리고 뒤따라온 불량한 애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은하가 준서를 피해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두 불량 애들이 따라 걷는 것을 준서가 보았다. 그때 은하를 바로 뒤따라 걷던 한 아이가 잽싸게 은하의 가방을 들고 뛰었고 또 다른 아이가 그 뒤를 뛰었다. 은하가 가방을 빼앗기며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치즈케이크는 엉망으로 뭉개졌다. 아, 내 가방 주세요. 도둑이야! 준서는 순간 몸이 튕기듯 그 아이들이 걷는 쪽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제법 빨랐다. 준서가 아이들이 뛰어들어간 골목 쪽으로 따라 들어갔고 은하가 준서를 뒤따라왔다. 쭉 뻗어 있었던 골목이 어느 순간 꺾어졌고 또 어느 순간 두 갈래 길이 나왔다. 준서로서는 도통 이런 골목에 익숙하지 않았다. 은하는 꽁지머리 뒤를 따라 뛰는데 꽁지머리가 앞에서 방해가 되었다. 야! 너 한패야? 꽁지머리 비켜! 순간 준서는 당황해 뛰는 은하 앞에서 비켜섰다. 뭐 꽁지머리? 은하가 준서를 앞질러 뛰었어도 날치기 녀석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은하는 울상이 되었고 준서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 꽁지머리?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야, 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꽁지머리라고? 한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뭘 자꾸 그래? 난 도와주려고 던 거였는데. 준서는 억울해서 항의했다. 몰라. 너만 보면 일이 꼬여. 나 참 도와주려다가 되게 이상한 소리만 듣네. 은하는 날치기 녀석들을 아예 놓쳐버리자 울상이 되어 경찰서로 가서 사건 경위를 신고했다.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던 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은하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놀이터였다. 은하는 준서가 따라온 것에는 개의치 않고 매번 앉던 그네에 앉아 한숨을 푹 쉬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네에 앉아 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우리 학교 다니지? 학교에서 몇 번 봤어. 준서는 은하를 학교에서 본 것을 기억해 쭈뼛거리며 물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준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야, 신입생 중에 김준서 모르면 간첩 아냐? 아, 그랬구나. 너 이름이 뭐야? 준서가 침을 꼴딱 삼키며 물었다. 혹시... 준서는 혹시나 은하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 물었다. 내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은하는 준서가 자기와는 다른 부류의 아이라 어차피 친구가 될 것도 아니고 자꾸만 뭔가가 꼬이는 것이 이 친구와는 피하고 싶어 퉁명스레 대답했다. 준서는 은하를 준서가 찾고 있던 아이가 아닐까 잠깐 생각했지만 신입생 중에 이은하는 없었고 또 은하가 자신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모른 척 할 리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피식 웃음이 났다. 뭐야? 그 김 빠지는 소리는 기분 나쁘게? 그리고 은하라면 이런 식으로 호의를 무시하지는 않을 터였다. 관두자. 여기서 이렇게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다. 누가 할 소리? 그나저나 은하는 아르바이트비를 날치기 당했으니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었다. 그때 저쪽에서 은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무열이 걸어왔다. 거기서 뭐해? 응, 무열아. 은하가 무열을 향해 대답했다. 늦었는데 여기서 뭐해? 은하 쪽으로 걸어오던 무열이 은하 옆 그네에 앉은 준서를 알아봤다. 너는 김준서? 어? 너도 날 알아? 너도 우리 학교 다녀? 응. 근데 여긴 네가 어쩐 일이야? 무열이 준서가 은하에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 준서를 경계했다. 사연이 길어? 은하가 팔을 으쓱해 보였다. 나 참. 준서에겐 이 놀이터가 의미 있는 곳이라 가끔 그네에 앉아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때 아닌 불청객들로 마음이 상했다. 도와주려다가 나도 이런 봉변이 없다. 무슨 소리야? 무열이 알아들 수 없는 말들에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그만 들어가야겠다. 무열아, 가자. 은하가 말을 자르고 들어가려 했다. 그래, 가자. 김준서 잘 가라. 치. 은하가 무열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자 혼자 남은 준서는 뭔가 억울하고 허탈했다. 집에 돌아온 은하는 날치기 아이들이 가방을 가져가 당장에 겪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신분증이며 카드 분실, 신고할 게 머리가 아팠다. 그러다 준서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떠오르자 웃음이 났다. 푸후후후후. 은하가 생각해도 수능 시험일에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은 기분이 나쁘지만 엄밀히 따지면 준서의 잘못은 아니었고 또 오늘 일도 준서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생긴 일이었으니 억울할 만했다. 오늘 일은 조금 미안하네. 그래도 지난번 수능시험 때 구정물만 아니었으면 시험을 더 잘 봤을지도 몰라. 그럼 그 마음고생 안 했잖아? 그리고 그 일로 내가 감기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걔는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나 같은 안티 하나쯤은 있어도 돼. 근데 사실 참 근사하다.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집안 좋고 거기다 정의롭기까지 하네. 아, 세상은 불공평해. 은하는 이런저런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같은 시각 준서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우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필 그 동네에 살 게 뭐야? 갑자기 등장한 그 녀석은 또 뭐고? 잠깐 은하로 착각할 뻔했다는 게 우리 은하한테 미안하네. 그리고 뭐가 자꾸야? 나하고 또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왜 이리 머리가 아픈 거야? 준서는 자꾸만 기분 나쁜 듯 따지고 들었지만 매력을 뿜어내던 은하의 반달눈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민혁은 신영을 도곡동에 내려준 다음 날부터 목걸이를 전해주기 위해 매일 기다렸지만 신영을 볼 수 없었다. 그 녀석 경영학과 아니었나? 민혁은 신영이 남기고 간 목걸이를 들여다보다가 원형 펜던트가 열리면서 그 안에 사진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신영의 사진이었고 다른 쪽 사진은 흑백 여자 사진이었다. 어라? 이 녀석 인물이네. 옆은 어머니인가? 미인이시네. 엄마를 닮았구나. 이거 잊어버렸다고 찾겠는걸.
이렇게 학교에 안 나오니 어떻게 전해주나. 민혁은 열었던 펜던트를 닫아 가방에 넣었다. 소중한 물건처럼 보여 민혁도 소중하게 다뤘다. 민혁이 별 생각 없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어떤 여자가 옆을 툭 치면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야? 얼결에 손 안에 받아든 쪽지가 있어서 쪽지를 펴보았다. 도서관 안에서 뵈어 신영. 신영이었다. 민혁은 반가웠고 후배 신영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이 들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렸다. 선배! 신영이 손을 들어 민혁을 불렀다. 어이, 이 녀석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선배. 그럴 일이 있었어요. 신영이 밖의 동태를 살피며 민혁에게 양해를 구하자 민혁이 도서관 입구 쪽을 돌아보다 보니 경호원 같은 남자 둘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첩보 영화 찍냐? 하하하. 첩보 영화요? 신영은 민혁의 가식 없는 따뜻한 웃음이 좋았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하면 길어요. 우선 도서관 커피숍으로 가요. 커피숍에 마주 앉은 신영을 보니 일주일 전보다 약간 야위어 있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도울 일은 없어? 없어요. 아버지가 경호원들 따돌리고 늦게 들어갔다고 화가 많이 나셨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선배 그날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화나실만 하지. 말만한 처녀가 사라졌으니. 말만한 처녀요? 근데 그동안 저 찾으셨나 봐요. 아, 차차. 너 이 녀석 일부러 관심 끌려고 이거 흘리고 간 거 아니야? 하하하하. 어? 선배 차에 있었구나. 다행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면 쓰나. 선배 진짜 감사해요. 신영은 엄마 사진이 든 소중한 목걸이를 잃었다 찾으니 너무 반가워 순간 민혁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야야, 이러지 않아도 돼. 감사해요. 우리 엄마예요. 미인이셨죠? 그래, 엄마가 미인이셔서 그런지 신영이 너도 예쁘다. 까 선배. 신영은 민혁과 속초에 다녀온 뒤로 집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일주일간 집에서 근신하라는 강 회장의 명이 있었다. 난생 처음 강 회장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를 누린 신영이었다. 아버지 강 회장이나 형제 자매들의 말이라면 어긴 적이 없던 신영이었는데 그런 신영이 느낀 해방감은 좀처럼 신영을 다시 꼭두각시처럼 살게 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신영에게 누구와 어딜 갔었냐고 추궁했지만 신영은 죄 없는 민혁에게 불똥이 튈까봐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신영의 근신이 일주일이나 되었다. 민혁은 신영에게 꼬치꼬치 묻지도 않았고 신영이 하는 말을 푸근히 들어주었다. 민혁은 신영을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함께 있을수록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교수님들 수업 내용 필기해 뒀다. 필요하면 가져가. 민혁이 테이블에 노트를 한 권 올렸다. 와 선배 와 선배 고마워요. 자식 고마우면 밥 사. 예, 당연히 제가 밥 사야죠. 신영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신영은 대학 4학년이 되도록 학교에 친구가 없었다. 친하게 지내나 싶으면 모두 산별 그룹의 막내딸이라서 뭔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온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온 신영이었다. 그런데 민혁은 달랐다. 민혁은 신영에게 경호원이 붙어있으니 대통령 딸이라도 되냐고 물어왔고 경호원들이 경호 속에 학교를 다니는 신영을 안타까워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렇다 하고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다. 민혁이 가지고 다니는 차도 신영에게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아이같이 웃는 민혁에게 신영은 여러 가지로 끌리고 있었다. 민혁과 바다를 보고 돌아온 그날도 아버지께 엄한 꾸중을 듣는 중에 민혁의 얼굴과 바다의 새하얗던 파도가 겹쳐 생각나 키득거린 신영이었다. 그날 이후 신영은 민혁을 따라다녀 민혁을 귀찮게 했지만 민혁도 신영이 싫지 않았다.
아우 아프다. 잠깐 쉬고요. 아, 물을 한 잔 놓고 읽을 걸 그랬나 봐요. 그쵸? 조금. 그리고 이거 높이 맞추느라고 책을 깔고 앉아서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도 읽을게요. 뭐? 꽁지머리? 준서는 아침에 거울을 보다 자신의 머리를 갖고 은하가 꽁지머리 하던 게 생각나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다. 사실 준서가 머리를 기른 이유는 스타일이 좋아서가 아니고 귀찮아서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 준서의 비주얼에 비춰 멋있게 보아줬고 준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은하의 비꼬는 듯한 꽁지머리는 어딘지 듣기 싫었다. 준서는 아까까지 있었던 뒷머리가 없어져 약간 어색했지만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까! 김준서 머리 잘랐어. 어디? 준서는 학교 안의 추종자들의 이 같은 반응이 익숙하지 않았고 이제는 피해 다니고 싶었다. 준서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학교 안에 돌았고 이제는 은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은하! 김준서 머리 잘랐대. 역시 소식이 빠른 민지였다. 김준서가? 은하는 어제 김준서의 얼굴이 생각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 거봐, 너도 김준서한테 관심 있었지? 야야, 관심은 무슨 관심? 꽁지머리가 머리를 잘랐다고? 어제 내가 그 말했다고? 에이, 설마. 준서는 다른 친구들의 반응보다 은하의 반응이 보고 싶었는데 은하가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은하를 찾아 학교를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은하를 찾을 수 없었다. 야, 김준서, 오늘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 줄 알아? 아, 선배님, 왜요? 조교 승용 선배가 준서를 찾았다. 몰라, 이원정 교수님이 급하게 찾으셔. 네. 은하는 생리학 강의실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준서를 눈으로 찾았지만 준서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도 술렁술렁 준서가 머리카락을 잘랐네, 왜 안 오냐는 등 준서의 얘기가 한창이었다. 뭐야, 김준서 수업인데 왜 안 와? 교수님은 왜 늦으시지? 한참 술렁이고 있을 때 이원정 교수가 준서를 데리고 나타났다. 제군들, 오늘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네. 모두들 교수님이 얘기에 조용해졌다. 여기 있는 김준서 군이 이번에 제출한 레포트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보내봤는데 김준서 군이 세운 가설과 그에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직은 초보 수준으로 미흡하지만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싣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 우와! 강의실 안이 술렁거리며 환호했다. 김준서 대단하다. 우와, 역시 김준서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자,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원정 교수가 김준서를 향해 박수를 쳐주게 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은하는 준서가 멋져 보일수록 한편 부럽기도 해 외면하고 싶었다. 준서가 친구들의 환호를 받고 있을 때 준서는 은하에게 손을 들어 보였는데 은하는 준서를 보지 못하고 무열과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준서는 은하가 다른 녀석과 친해 보여 질투가 났다. 저 녀석은 대체 누구길래? 자리에 앉은 준서는 옆의 친구에게 뒤쪽에 앉은 은하와 무열을 물어보았다. 뒤쪽 창가에 앉은 청셔츠 알아? 아, 수의학과 송무열? 수의학과? 이름이 무열이야? 응, 옆에 있는데 예쁘지? 시시라는 것 같더라. 잘 어울리지 않냐? 준서의 물음에 묻지 않은 말까지 하는 친구였다. 시시? 캠퍼스 커플 사귄다는 거야? 준서는 갑자기 실망감이 온 몸을 감쌌다. 아마도. 왜? 관심 있어? 아니야. 관심은 무슨. 야, 하나도 안 어울린다. 그리고 저렇게 까칠한 애를 누가? 누구? 아니야, 아무것도. 준서는 허탈했다. 나 참, 그렇게 까칠하게 군 게 애인이 있어서였어? 대학에 연애하러 온 거야?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준서는 뭔가 억울했고 처음 느끼는 이 질투심이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은하는 수업이 끝나면 준서에게 뭐라 말이라도 붙여보려 했는데 준서가 수업 중에 나가버리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은하의 시선이 준서가 나간 문 쪽을 향하자 무열의 가슴에 뭔가 한 줄기 불안감이 스쳤다. 왜? 아니, 김준서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할 얘기? 아니. 은하는 어제 은하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서 준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일었고 마음이 자꾸 준서에게 끌렸지만 은하 본인은 잘 몰랐다. 무열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보아온 은하가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생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준서였으니 긴장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무열은 더욱 은하 옆을 떠나지 않았고 준서와 은하는 과가 달라 학교에서 얼굴 마주칠 일은 겨우 생리학 강의를 들을 때뿐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때마다 은하 곁에 무열이 지키고 있어 준서가 피했다. 또다시 6월이었다. 잠시 잊었다가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은하는 어느 결에 놀이터 그네에 앉아 삐걱삐걱 그네를 밀었다. 이제 은하는 준서와 함께 아빠인 영호도 생각하게 되는 6월이었다.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나 이제 어엿한 대학생인데 잘 보고 있지? 엄마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준서야, 난 한국대 수의학과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 너와 같은 이름의 친구가 있어서 네가 더 생각나. 대체 넌 어디에 있는 거니? 한국대에만 입학하면 꼭 너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난 너와 같은 이름인 그 김준서가 많이 신경 쓰여. 넌 아직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겠구나. 가끔 너도 내 생각을 할까? 난 네 친구 1번인데. 거봐, 은하 여기 있을 거라고 했지? 이 천연 기념물 마인드. 민지가 뒤에 무열을 데리고 은하 옆 그네에 앉았다. 레포트도 다 제출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방학인데 우리 뭐 할지 생각 좀 해보자. 은하, 너 방학 동안 뭐 할 거야? 글쎄 별로 생각해둔 건 없는데. 학생회에 갔다가 들었는데 의대에서 가는 의료봉사 지원자가 모자라서 우리 수의학과 학생들 중에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준대. 의료봉사? 그게 뭔데? 민지가 무열 옆으로만 물었다. 아프리카 같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자원봉사 가는 거야. 우리 1학년도 그런데 끼워주나?